자, 그럼 연속해서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일부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심혈관계의 특성입니다. 심혈관계는 혈액, 심장,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혈액순환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과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사산물인 노폐물을요,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해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심박출량과 그리고 심박동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박출량이란 뭐냐면 이 심실이 1분 동안 박출하는,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혈액의 양이에요. 아무래도 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액을 보내는 양이 많으면 더 건강하게 피가 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심박출량이 작아지고 심박동수가 감소되는 특성을 노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자세에 따라서, 체위에 따라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기립성 저혈압이란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나면서 머리가 팽 도는 현상, 우리도 앉았다 일어날 때 그런 현상을 겪잖아요. 어르신들이 화장실에 가셨을 때 대소변을 보고 일어나셨을 때 머리가 팽 도는 현상, 우리는 그런 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심혈관계 특성으로 들어가지요. 자, 지금부터는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중 심혈관계를 볼 거예요. 심혈관계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는데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부전, 빈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혈압 자체가 어떻게 해요?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이 혈관벽에 이렇게 미치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압력이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짜낼 때 우리는 그거를 수축성 혈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심장이 늘어나면서 피를 가득 담고 있을 때 우리는 이완기 혈압이라 그러는데요. 이 혈압 자체가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심장에 무리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가장 이상적인 혈압은 대략 120에서 80 정도, 최저가 80 정도 되는 걸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혈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이 심장이 한 번에 보내는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면은요, 혈압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고혈압 증세가 나타나죠. 이 고혈압의 관련 요인은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1차성 고혈압, 다른 하나는 속발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고혈압은 사실 1차성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을 고혈압, 이게 뭐 때문에 원인이 나왔는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유전,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비만, 짠 음식을 얼마나 섭취하는가, 섭취되는 음식의 어떤 종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요. 사실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뭐 하나가 이 발생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 속발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 원인이 있어요. 이 다른 질병에 대한 합병증으로 나오는 게 이 속발성 고혈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질병이 고쳐지면 이 고혈압도 저절로 낮아지죠. 이 고혈압 같은 경우는요, 꾸준히 혈압량을 복용하시고 금주하시고 그리고 저염 시기를 하시고 저지방 시기를 하시고 운동 필수적으로 하시고 금연하시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고혈압 관리법은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동맥경화증인데요. 동맥경화는요,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요, 혈액의 흐름에 사실상 장애를 줬기 때문에 이 생기는 문제예요. 어떤 혈관을 보시면 그 혈관 두꺼워졌다, 어쨌다, 혈관이 막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 이유가 지방덩어리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버리거나, 그래서 이 혈관 자체가 두꺼워져서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관련 요인으로는 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섭취를 과다하게 먹었다던가, 혹은 가족증이 있다든가, 스트레스 비만, 흡연, 과음, 폐경 때문에도 온다고도 해요. 운동 부족이 가장 많겠죠.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이 이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증상은요,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불면증이라고 하죠.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혈관이 막히니까. 그래서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감소되면요, 하지 조직의 괴사도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치료 및 예방으로는 흡연 시에 이산화탄소가 동맥 안쪽의 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동맥경화증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꼭 금연을 하시다. 흡연을 하지 마시라 라고 권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동맥 혈관이 손상되니까요. 고혈압 관리를 하셔야 돼요. 혈압이 높다는 말은 뭐예요? 피를 보내는 압이 세다는 얘기예요. 압이 세버리면은 가뜩이나 혈관이 두꺼워서 피가 팍팍 가지를 못하는데 혈관벽이 두꺼워지니까 혈압이 높아졌다는 얘기. 이 고혈압 증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압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이 동맥경화증은 혈압이 높아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소금 섭취량 평소보다 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운동 규칙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신부전 같은 경우는요. 이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 혈액을 이건 또 못 보내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신부전이란 어떤 관련 요인이 있냐면요. 역시나 똑같은 고혈압이나 심장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앉은 자세 호흡을 갖고 있고요. 식욕을 상실하고요. 그리고 의식의 혼돈이 오고 현기증이 옵니다. 지속적인 기침과 객담을 배출하는 현상, 허약감, 피로, 호흡곤란 같은 거를 느끼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과식을 하시면 이게 심장에 굉장히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적은 양을 나누어서 섭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치료하는 약물을 투여하셔야 되고요. 독감이나 폐렴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매일 체중을 측정하셔서요. 부종의 정도를 좀 파악하셔야 돼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치료하셔야 됩니다. 물론 스트레스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빈혈로 넘어갈게요. 빈혈 같은 경우는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몸이 필요로 한 만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혈액이. 자, 그래서 노인에게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이 가장 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분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우리는 철분제를 물론 자연식이 하면 좋겠지만 많이 부족하실 경우는 철분제를 복용하셔야 되고요. 철분제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C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셔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고혈압관리법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이 고혈압 약물에 대한 편견과 고혈압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그림으로 가져왔는데요. 고혈압관리법은요.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라고 해요. 비만이 오히려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식사요법, 과일과 야채,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고 포화지방산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래요. 드시지 말란 얘기예요. 염분 섭취를 줄이래요. 그래서 염분 하루에 6g 이하, 우리가 6g을 잘 모르겠다면 평소에 드시는 것 중에 짠 음식은 가급적 다 줄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 그리고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시래요. 유산소 운동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절주, 남성은 하루 기준 2잔 이하, 여성은 1잔 이하로 음주를 제한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고혈압에 대한 편견은 뭐냐?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고혈압을 앓는다고 해서 난 크게 뭐 머리도 안 아프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혈압약을 안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압이 높으면 치료하셔야 됩니다. 두통 중에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만일 의사가 처방을 했다면 1번과 같죠. 계속 약을 드셔야 돼요.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어떤 거든지 사실 약을 오래 복용하는 거, 장복을 하는 거는 좋지는 않겠지만요. 고혈압의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안전하기 때문에요. 혈압약을 오래 드셔야 된다면 의사 처방이 있다면 드셔야 합니다.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혈압이 조절됐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혈압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의사가 안 먹어도 된다. 그럼 그만 드시면 되고, 의사가 계속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선택하면 안 되고, 의사가 먹으라는 대로 처방이 있다면 계속 드셔야 된다는 게 결론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근골격계 특징 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방법 이런 거 공부했는데 어르신에게도 근골격계 특징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근육이나 힘줄, 인대 다 약해져요. 힘줄, 인대, 연골, 뼈로 구성된 게 근골격계 특성인데 뼈 질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골격이 작아지고 약해져서 골절의 위험이 높습니다. 근의 긴장도와 근육량도 저하되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감소할 수 있어요. 인대 탄력을 잃고요. 관절 운동이 제한됩니다. 인대 탄력이 당연히
인대 탄력이 당연히 줄어드니까 관절의 운동이 제한되는 거 당연하겠죠. 그쵸? 어깨가 좁아지고 골반이 커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엉덩이가 엄청 크죠? 팔다리 지방이 감소하고 엉덩이와 허리에 주로 피하 지방이 증가해서 우리는 그거를 노인 특유의 체형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골격계는 크게 세 가지 질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을 주로 볼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젊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어요. 저도 좀 있는데요. 이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많이 써서 그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관절의 염증성 변화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자, 연골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조직이 저하되고 운동을 하면 오히려 더 악화가 돼요. 안정을 하면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또 통증의 정도도 다르고요. 아침에는 경직성이 증가돼서 좀 있다가 일어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자, 냉온요법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물리치료, 체중 조절, 수영 같은 것들이 이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돼요. 그럼 저처럼 퇴행성 관절염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영을 해야 될까요? 등산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심할 경우 약물 치료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골다공증, 뼈세포가 상실되는 거예요. 골밀도가 굉장히 낮아지죠. 그래서 골다공증 사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보신 적 있으시죠? 정상인의 뼈는 구멍이 동글동글하게 나 있다면은 골다공증 환자의 뼈는 그냥 아예 뼈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셔도 까맣게 사진에는 보이실 거예요. 뼈가 보통 하얗게 보이는데요. 골다공증 환자의 뼈는 이 까맣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칼슘을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체중 부하 운동이라 그래서요. 충분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거를 근력 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비타민 D를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비타민 D를 합성시켜 주셔도 됩니다. 이 비타민 D를 합성시키려면요. 비타민 D 섭취 후에 혹은 비타민 D가 가장 합성이 잘 되는 시간에 보통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이 햇빛을 좀 맞아주시는데요. 너무 강렬한 자외선은 피하시고요. 그 시간 전후로 하셔가지고 한 팔이나 다리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자외선을 쬐시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합성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합성도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골절 위험이 너무너무 높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낙상에 대한 주의가 필수로 있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 고관절 골절이라고 해서요. 외부에서 어떤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서 고관절이 부러지기도 하지만 이 골다공증 환자처럼 고관절 골절 환자들은요. 낙상을 무조건 예방해야 돼요. 이 보통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병원에 들어가신 어르신들 중에 다시 돌아오시는 어르신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고관절 골절입니다. 낙상 예방에 특히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아주 중요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의료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갔다 나오셨다면 병원에서 어떤 뭔가를 가져오셨다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때 섭취하실 수 있도록 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연식품을 좀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 낙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보조기구에 대한 사용법을 모른다면 정확하게 이건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좀 알아보고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병원에 갔다 오시고 나서 많이 약해져 있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활이 필요한데요. 그때 잔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선생님들이 같이 해주셔야 되고 제일 피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대상자의 질병 모형을 예측하시면 안 돼요. 땡땡땡 어르신 이거 뭐 아니에요? 이거 위암 아니에요? 이거 위궤양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질병명을 정하고 예측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수술이라든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은 가급적 줄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가 문제는요, 다른 영상, 이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